고급 전원단지로 이뤄진 마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바로 뒤에 남한강이 보이고 도로는 잘 닦여 있어 바로 집 앞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수도권 근교에 있고 서울 30분 거리라 교통편이 좋아 전원생활 하기에도 딱 좋은데요. 이런 집이 처음 가격보다도 무려 7억 정도가 빠져 현재는 절반 이하로 매각 중인 물건입니다. 다만 평수가 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학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물건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보다시피 바로 앞에는 이제 큰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은 이제 농경지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여기가 고급 전원주택, 그러니까 본건이랑 좀 비슷한 땅값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꽤나 좀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부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전원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집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어떤 관리 상태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게 2층짜리로 보이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 3층짜리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가 무려 이제 100평이 좀 넘어가고 방도 1층, 2층, 3층 다 합해서 방이 10개 정도 돼요. 그리고 화장실은 5개.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소형 평수나 뭐 3, 4인 식구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좀 가서 살 만한 그런 집은 아니고 이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랑 학과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파트 정리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층짜리고 지금 2015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지은 지 이제 10년 차이긴 하지만 이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잘 달려 있어서 이제 전기료 부담도 좀 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 모양은 이제 번듯한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좀 길게 삼각형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체를 기준으로 왼쪽에 저렇게 이제 앞마당 겸 텃밭이나 이제 조경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본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아까 차가 한 대 보였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차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관리나 그다음에 잔디, 지금은 이제 낙엽이 지고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봄이나 이제 가을 정도 돼서 이제 좀 우거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잔디도 이쁘게 좀 되는 그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앞마당까지도 차가 대략 한 2, 3m 정도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지입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쪽 편에는 차를 두세 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밭이나 이제 노는 땅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본권이랑 비슷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 보는 것처럼 이 도로 지입로를 보면요. 그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 주도로에서 이렇게 대략 한 2, 30m, 한 15에서 한 2, 30m만 들어가면은 본권이랑 바로 접해 있는 그런 진입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도 한 2, 3m이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도 크게 뭐 폭이 좁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마당을 끼고 이렇게 약간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본건 바로 앞에는 이제 노는 땅, 텃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켠에는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형태가 이제 약간 그 바래지긴 했는데 이렇게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땅이 적은 땅은 아닙니다. 보는 것처럼 땅이 거의 200평, 200평 정도라 평수도 괜찮고요. 그래서 본체를 기점으로 이제 제일 안쪽에 한 중간쯤에 본체가 자리 잡고 있고 옥상도 싱글 지붕으로 뭐 빠진 것 같고요. 태양광 패널도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잘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경매 물건은 아니고요. 공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입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집 안으로 이제 뭐 펜스나 땅에 대한 경계가 이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조경수나 나무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서 집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무들이 많으니까 지금이야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꽤나 그래도 이제 조경수나 이런 걸로 옆집하고 도로에 대해서 구획을 잘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가 아니라 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12억, 거의 한 13억 정도 됐는데요. 계속 유찰이 돼서 지금 거의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났는데 거의 반토막이 넘게, 그러니까 12억에서 5억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이제 경매 말고 공매 물건도 자주 언급을 드리죠. 그래서 공매 물건을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굉장히 좀 싸게 주는 그런 물건이 공매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이제 일반 경매하고 달리, 경매는 이제 한 달이 지나야 20%죠.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각 주관사 그 마음이긴 하겠지만, 보통의 이제 공매 물건 같은 경우 일주일에 10%씩 빠져요. 뭐 어떤 때는 5%씩 빠지긴 하는데 보통은 10%씩 빠지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도 반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 같은 거는 한 달이 지나야 20%인데 공매는 한 달이 지나면 반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이제 잡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잡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 두 드론으로 뒤로 쭉 당겨 보면 경치 정말 좋죠. 왼쪽으로는 이제 시원한 강이 흘러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삼각형 모양의 그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체가 이렇게 있고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차 라인 한 두세 대 정도 텃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옆집하고 이 도로면에 대한 경계면이 펜스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조경수로 좀 심어서 경계를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도로인데요.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된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가 요 앞에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권이랑 비슷한 상황의 집들도 있고, 다만 뭐 노는 땅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랑 싱글 지붕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떨어진 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5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이 있고요. 이 컨테이너는 이제 매각이 이제 이것도 같이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마당하고 여기까지도 차가 들어와서 일로 이제 그 주출입 문이 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딱히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약간 밀린 것 같아요. 약간 밀려서 여기 위쪽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 왼쪽이랑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남향의 그 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 이런 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지적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적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보면은 약간 이 텃밭이 약간 잘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못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각 대상은 여기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 추가 여분에 대한 필지를 좀 쓴다고 하면은 이 주주랑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컨테이너는 요거는 이제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적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경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쪽 텃밭이 좀 잘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은 이제 지목은 대지고요. 농림 지역에 있고 땅은 200평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평당 지금 대략 한 330만 원, 이건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3.3을 해야겠죠. 그래서 평당 대략 한 330 정도 돼서 땅값만 이제 7억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고요. 1층, 2층, 3층. 그래서 건물 가액은 4억 7천 정도. 그래서 총 감정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대가 좀 넘어가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5억대까지도 떨어졌다. 그래서 유찰 정보를 볼까요? 지금 형식이 좀 다르죠. 이게 공매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2025년 11월 17일 날 이 공매가 시작이 됐는데 12억부터 해갖고요.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10%씩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차감되는 게. 그쵸? 그래서 10%씩 돼서 지금은 1월 10일 대략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2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에서 더 빠졌습니다. 5억 4천까지도. 그죠? 그래서 가격적인 게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이기 때문에 공매 관리번호로 갑니다. 사건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가 12억에 최저가가 이제 5억대. 그리고 2015년승이. 그리고 이제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하는 거고요. 방이 10개입니다. 욕실이 6개. 아까 이제 정정을 해야겠네요. 욕실이 아니다. 욕실이 이거 5개입니다. 5개. 이게 6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건물 내부 평면들을 보면요. 지금 주출입문이 여기 있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제 3룸이에요. 화장실 두 개에다가 1층은. 그리고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드레스룸까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물려서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방으로 쳐야겠죠. 그래서 욕실도 하나, 두 개. 그래서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포룸이죠. 방이 4개에다가 화장실이 2개.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2개, 3개. 욕실도 하나. 그래서 보면은 1층 방이 3개, 2층 방 4개, 3층 방이 3개. 그죠? 그리고 욕실도 각각 2개, 하나, 2개 있어서 총 6개입니다. 아니다. 둘 하나죠. 욕실이 너무 많으니까 욕실도 2개. 1층 2개, 2층 2개, 3층 하나. 그래서 욕실도 총 5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평수면 사실상 일반적인 그 전원주택은 아니고요. 세대 학가나 이제 수도권 경기에서 아파트 팔고 좀 정리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맞을 거예요. 이렇게 평수가 커버리면은 사실상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공된 임대차 현황에서 보면은 무상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는 이제 그 뭐 3층 전체 그건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신탁 일반적인 어떤 그 공매 물건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이제 신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3층에 이제 뭐 세대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할 거니까 무상임대차라는 계약서를 내놔라. 아니면은 뭐 임대차 정보가 있으면 내놔라 했는데 무상임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는 주인이 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세대주 이렇게 해서 뭐 다 있는데 뭐 요거 2019년, 21년 있는데 딱히 뭐 그 볼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 이름을 다 가렸는데요.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소유자, 수탁자가 무구간 신탁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소유자가 이모 씨가 이 땡땡이 지금 이 신탁사 있죠. 무구간 신탁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탁사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 이게 말을 바꾸면 돼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은행.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국민은행, 제일은행, 그 다음에 뭐 농협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이 지금 이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거잖아요.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냥 경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공매고 그 다음에 신탁이라고 해서 이 돈을 빌려줄 때 명의를 무궁화 신탁이라는 그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제 담보를 이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제 명의를 신탁사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담보 신탁이라고 해서 대출 목적으로 신탁을 해서 이제 그 공매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받고 그래서 그러면은 물어줄 게 있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수가 이게 한 6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인근에 나와 있는 그 매물수를 보면요, 지금 이게 가격순이 아니라 면적순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600, 대략 한 200평에 근접한 어떤 매물의 가격대를 보면요, 지금 얘도 근데 25년이죠. 7억대.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건물 평수가 3층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좀 튼튼한. 그래서 그것도 5억, 7억. 제일 싼 게 5억, 그 다음에 7억, 4억, 4억짜리도 있네요. 15년입니다. 15년. 단층짜리죠. 건물가액이 이제 본건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지금 최저가를 보면은 5억대니까 지금도 매물에 비하면은 좀 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5억 4,200인데 평당 단가를 매겨 보면은 지금 200평 정도입니다. 그죠? 예, 땅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대략 평당 한 270만 원 꼴이에요. 요게 270만 원. 근데 이제 본건에 보면은 이게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실거래가. 지금 보시면 이게 보면 2009년이 150만 원대,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250만 원대, 얘는 2010년이 13년인데 600만 원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뭐 중구난방이죠. 너무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 이제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좀 특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있긴 한데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때 그때 모든 자산 가치가 폭등을 했어요. 코인부터 주식부터 그 다음에 부동산. 그죠?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고 매매도 좀 잘 돼 있는 약간 이제 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의 성향을 약간 띠는 그런 성질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황일 때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감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좀 더 높게, 그 호황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낮게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런 연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럼 더 거슬러서 언제 부동산이 또 폭등했나를 보면은 2008년이나 2009년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이 탐문 조사할 때 그런 연도나 시기를 좀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180m 정도, 그래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차가 없어도 충분하게.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 전원주택이 좀 꽤나 값싼 전원주택이 몰려있는 그런 약간 부촌 느낌에 있기 때문에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도 잘 닦여 있고, 여기가 이제 북한강입니다. 아까 제가 남한강이라고 했는데 북한강입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내 생활권도 괜찮은데요. 본건이 여기 있고 이 면내 생활권도 차로 5km 정도인데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이쪽으로 가면 강원도 양양인데 이 서종 IC까지도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2, 3분이면 고속도로 IC를 바로 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건에서 지금 올림픽대교까지는 이제 31km가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찍어보니까 26분, 30분도 채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근교에 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평 군청까지는 33km. 그래서 차로 가면은 32분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를 해서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서울 쪽이에요. 올림픽대교 있고 경북 여기 성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 하남, 광주 본건이 속해 있는 양평, 위로는 가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양양,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공매의 물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냐? 없어요. 그냥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줬듯이 돈이 없는 그런 관리가 잘 된 깔끔한 물건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제 명도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명도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살 때도 좋지만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임대나 팔고 나갈 때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이 10개고요. 이거 다가구 아니에요. 그죠? 다가구 아니고 그냥 3층짜리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주택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수요층은 사실상 많이 작죠. 그래서 이제 나갈 때도 이런 부분,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도 인기 있는 평수가 20에서 30평이잖아요. 50평 넘어가고 60평 넘어가면은 실상으로는 사실 그 동네나 이런 수준에 비춰서 이런 게 수요가 이제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관리비도 비싸고 그래서 사실상 수요가 많이 좀 쪼그라드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더 크죠. 그리고 가격은 뭐 어떻게 좀 많이 쌓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튼 이런 수요가 이제 얇다는 것을 인지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수요가 없는 건 아니죠. 수도권 근교에 있고 서울 30분이면 찍으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은 좀 벗어나서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세 개 세대가 사는 거죠. 나, 부모님, 자녀까지 해서 세 개 세대면은 사실 1층, 2층, 3층에서 각각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구묘 어떤 평수를 세 가족이 전부 살 식구의 어떤 평수를 구하려면 아파트로 따지면 5, 60평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꽤나 나가요. 50에서 60은 거뜬히 나갈 거고 이게 1년이면 한 700 정도인데 10년이면 7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적인 거주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아끼려는 그런 수요층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목적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거 금상첨화죠.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